이곳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가정입니다.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구나. 받아들이렴. 아버지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딸은 눈물을 삼키며 짐을 챙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누구보다 풍족하고 평탄했던 삶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결국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 기약 없이 그녀를 찾아온 아버지를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셨고 늘 값비싼 선물을 한 알을 안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분이셨고 저는 어머니의 우아함을 물려받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마을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여름방학에는 꼭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특히 어학에 재능이 있어 러시아어, 영어, 타지크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훌륭한 통역사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의 가장 큰 성공은 좋은 가문과의 결혼이었기에 저 또한 그런 미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 관계를 유지해온 카리모프 가문과의 혼담을 공식화했습니다. 카리모프 가문의 아들 알리셰르는 저보다 5살 연상으로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교양 있는 말투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두어 번 만났고 그는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그와의 결혼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양가는 결혼식 날짜를 잡기 시작했고 저는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지는 행운아야. 카리모프 가문의 며느리가 되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이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불안한 연애를 할 필요도 직업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당시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살 생일이 갓 지났을 무렵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이 조금 이상한 정도였습니다. 늘 저녁 6시면 정확히 집에 돌아오시던 분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술에 취해 들어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에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잃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날 밤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무역 루트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도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카리모프 가문으로부터 파혼 통보가 왔습니다. 제 미래의 남편이 될 뻔했던 알리셰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신부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몰락한 사업가의 딸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존중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들겼고 아버지는 그들을 피해 집을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술에 취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가구들은 하나 둘씩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모으시던 골동품, 심지어 어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것이 빚을 갚기 위해 사라져갔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썰렁해졌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도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 파티에 기꺼이 참석해주던 그녀들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게서 불행이 오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고립감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누가 봐도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 집을 구할 수 있어. 아버지의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다음 날 국제 결혼 중개업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제 심장이 냈는 듯 아찔했습니다. 그는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아내를 아끼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20살이면 충분히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지씨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라면요. 중개업자의 말에 아버지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단다. 그 말에 저도 함께 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저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고 제 꿈도 있었지만 그런 사치를 생각할 여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특히 몰락한 아버지를 위해 제가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맞선은 끔찍했습니다.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저를 물건 감정하듯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시장에 나온 상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그 맞선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맞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40대에 가까운 남자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눈에 그저 젊고 예쁜 여자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찾아온 것처럼요. 네 번째 맞선에서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30살인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젊었고 무엇보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에는 신사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로 두세 마디 말을 걸었고 중개인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 전까지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그와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의상인 아틀라스를 입고 저는 낯선 남자와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가슴은 무거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너에게 최선의 길이다.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에 딸을 팔아넘긴 아버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아버지의 절망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고 과거는 모두 잊겠다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자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제 고향 타슈켄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그것을 닦아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한국인의 아내가 되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고 조심스럽게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과 화려한 거리의 불빛,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타슈켄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방 하나를 내주었고 억지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끈기 있게 천천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 속도를 존중해주는 그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모든 것이 제게는 이질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고 그로 인한 좌절감은 매일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필요한 것들을 메모지에 그림으로 그려두고 갔습니다. 물병, 빵, 과일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그의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는 저를 데리고 동네를 돌며 기본적인 장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병원. 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매일의 도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등록해 준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2시간씩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고 차츰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를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혼자 장을 보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산대에서 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고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까요? 그녀는 웃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자신을 김영자라고 소개한 그녀는 전직 교사였고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저를 찾아와 한국의 문화나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을 가려도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하단다. 김영자 씨의 말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이웃들도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자고 초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주말마다 여러 곳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서울타워, 경복궁, 인사동.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조금씩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웅장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민준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질서와 안전함이 좋다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에 여자가 혼자 걷는 것은 위험했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이나 의료 시스템의 훌륭함 등 선진적인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에는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민준 씨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는 어릴 적의 추억, 대학 시절의 꿈,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저는 더욱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 아픈 상처였습니다. 저를 팔아넘긴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저를 더욱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의 소개로 얻은 일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거지나 청소를 했지만 차츰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만드는 일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의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미연 씨는 저와 나이가 비슷했고 한국의 유행이나 문화를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는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또래의 한국 여성들의 생활 양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화장 가르쳐 줄게. 한국 스타일로. 미연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화장 공부는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트렌디한 화장이나 패션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도 제 변화를 기뻐하며 항상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준 씨가 승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집을 꾸미는 일은 모두 제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제 손으로 우리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커튼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르면서 저는 이 집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거의 사라졌고 문화적인 차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 모임에도 자신 있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얼굴이 가끔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둘러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과거였습니다. 민준 씨가 가끔 고향에 연락해보라고 권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인생에 없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팔지 않겠죠. 민준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제 상처를 이해하려 애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이해심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5년이 지났고 우리는 안정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저는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지, 당신은 정말 대단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적응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인정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 집이라고 느낍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요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저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았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망설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간 비워둬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가보면 알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수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소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걸까? 밤새 온갖 상상을 하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그는 제게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 씨를 믿었기에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문득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맥박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왜 공항에 가는 거지? 여행을 간다면 미리 짐을 쌌을 텐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 민준 씨, 우리 어디 가요? 왜 공항에요? 제 질문에 그는 여전히 조금만 참아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천천히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선 도착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이르렀을 때 민준 씨는 제게 잠시 앉아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타슈켄트발 비행기가 방금 도착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내 고향에서 오는 비행기라니.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오는 거지? 설마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타슈켄트에서 누가 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지, 용기를 내요. 당신을 위한 일이야. 그 순간 입국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많은 승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변해버린 두 사람,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야위고 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다부지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움, 슬픔,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향해 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익숙한 체온과 냄새가 아득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어릴 적 저를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보자 그는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 힘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떨면서 말하는 그를 보니 문득 모든 원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죠.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 공항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교차해서 아직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제 부모님과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차츰 그분들의 상황도 알게 되었다고. 아직 당신 부모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두 분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민준 씨의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때 우리가 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후 빚쟁이들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담보로 삼으려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라고. 그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위험했단다. 네가 한국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널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 네가 떠난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하루에 2-3가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갔지.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열어 조금씩 생활을 일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민준 씨의 도움으로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내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말에 저는 놀라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부모님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며 잊으려 했는데 민준 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가방에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살 때 처음 걸음마를 떼던 모습, 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첫 피아노 발표회.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면서 네가 잘 지내기를 기도했단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5년간 쌓아 올렸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팔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위험으로부터 저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5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이야기들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으로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일찍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빚도 거의 다 없어졌고 두 분도 안정되셨으니까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언제나 제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는 제 가족을 위해 애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오해와 상처는 과거의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2주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었고 저는 그동안 그분들에게 제 새로운 삶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해와 용서가 채워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통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저는 더 강해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신 2주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사는 동네를 소개하고 일하는 카페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에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안정된 삶을 찾은 것에 안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대중교통과 인프라에 감탄했고 어머니는 깨끗한 거리와 공원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N 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을 원망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더 오랜 시간을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런 후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떠나기 전 민준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은 맨정신으로 민준 씨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숨쉬고 살 수 있게 되었네. 정말 고맙네.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없었다면 저는 부모도 삶의 의미도 모두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진심과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고 명절마다 카드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타슈켄트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 두 개의 세계가 연결되면서 제 마음의 빈자리도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났을 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준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정말 기뻐, 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네. 첫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분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저와 민준 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새로운 연결고리라는 것을, 두 나라, 두 문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에 따른 임산부 관리 방법부터 아기용품 준비까지 그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민준 씨가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비행기 표를 예약해 두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출산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하잖아. 첫 출산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지. 민준 씨의 배려는 언제나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제 필요를 미리 읽고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그 따뜻함이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시던 날, 공항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감격했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산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민준 씨는 침착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어머니는 내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마침내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빛나라고 짓자 민준 씨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진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빛나는 제 눈과 민준 씨의 코를 닮았고 피부색은 저를 닮아 약간 활색이 돌았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빛나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빛나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예정보다 더 오래 한국에 머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육아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민준 씨와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셨습니다.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싸매지 않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지. 어머니의 조언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도해보니 빛나는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육아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며 우리는 빛나만의 특별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시기 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빛나를 중심으로 둘러싼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를 다시금 실감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는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빛나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했고 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작은 식당 사업은 잘 되어 점차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으로 빚을 모두 갚은 후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빛나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빛나의 훌쩍 자란 모습에 감탄했고 우리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지, 네가 한국에 온 것은 결국 축복이었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행처럼 느껴졌던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 한국에서의 적응, 그리고 빛나의 탄생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여정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나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고 빛나에게는 엄마의 고향을 알게 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타슈켄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제 역사의 일부이자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문화적 뿌리였습니다. 부모님의 식당은 생각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인기 있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민준 씨에게 사업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빛나에게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히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2주간 머물며 친척들도 만나고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씩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빛나는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흡수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빛나를 재우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행복은 민준 씨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도록 도왔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빛나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곁에 누울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제 말에 민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 삶의 모든 선택과 사건들이 저를 지금의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 결과에 감사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게 한국은 처음에는 두려운 시련이었지만 결국에는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 두 나라에 걸친 문화적 풍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을 찾은 것에 민준 씨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빛나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딸에게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모두 물려주겠다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집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소중히 끌어안게 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